네, 안녕하세요. 2학년 동력학 수업이고요. 우선 우리 수업 첫 장은 키네마틱스 오브 파티클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글로는 질점, 그다음에 운동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파티클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냥 어떤 입자 그런 걸로 배웠을 거예요. 뭐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동력학 수업에서는 파티클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질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요. 이제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 수업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키네마틱스라는 용어도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운동학이라고 번역을 해요. 지금 우리 수업은 동력학이죠. 다이나믹스. 사실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대한 거는 다 다이나믹스예요. 뭐 다른 학문 역학들 여러분들이 배운 게 정력학 있죠? 정력학은 스태틱스. 동이 아니지. 그래서 정력학과 동력학의 서로 차이는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움직임이 있어야 동력학인 거고,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정력학은 힘이 가해지고 응력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힘이 가해지고 뭐 모멘트가 있다고 해서 얘가 움직이진 않죠. 그냥 그 자체가 버티는 건데, 그래서 얘는 운동이 없고요. 얘는 운동이 있는 거 두 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동력학은 어떤 하나의 물체가 움직이는 거를 다뤄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서 속도, 가속도가 있는 건데,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이제 어떤 물이나 공기 같은 데에 가해지는 힘을 해석했다. 그러면은 유체역학이라고 하겠죠. 유체역학은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좀 다양하긴 한데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많이 합니다. 플루이드가 유체예요. 그러면 얘는 유체역학이 아니라 유체동력학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중에 배울 학문이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체 동력학이 맞아요. 정확히는 유체가 흘러갈 때 기준이고, 유체가 가만히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댐 같은 걸 지어놓고 거기에 물이 차 있으면은 그 물의 수압 같은 걸 계산할 수 있잖아요. 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수압을 버티기 위한 뭔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계산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그때 배울 거예요. 그거는 정력학의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우린 플루이드 스태틱스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고요. 하이드로스태틱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좀 한글로는 잘 번역을 안 해요. 왜냐하면 좀 말이 이상하거든요. 수정력학, 하이드로가 물이란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물에 관련된 문제를 하이드로라고 해서, 물에 대한 정력학 문제를 할 때는 하이드로스태틱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박해양공학 학생들은 선박해양공학 개론을 배울 텐데, 거기에 보면은 뭐 수압, 부력 그런 문제들, 배가 가만히 있어도 배는 떠 있잖아요. 부력 같은 문제를 하이드로스태틱스 문제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배울 거고 한 수업 중반쯤 그쯤 가면 배울 것 같은데, 그래서 부력같이 배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배가 받는 힘들에 대한 게 하이드로스태틱스. 그래서 한글로는 한자로는 수정력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면은 유체역학은 플루이드라면서요. 물에 대한 거면 하이드로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하이드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전통적인 배에 대해서 하자면은 하이드로 다이나믹스가 맞아요. 그러면 수동력학이 되겠죠. 하이드로 다이나믹스. 근데 일반적인 유체는 물도 하긴 하는데 공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드로 대신에 공기랑 물 같은 모든 기체, 액체의 그런 물질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플루이드라는 말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다이나믹스가 정확히 얘기하면 유체 동력학인데,
공기에 대해서는 뭐 에어로라고도 많이 쓰거든요. 너무 지금 쓸데없는 대로 많이 흐르고 있는데, 근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에어로스태틱스는 공기 정력학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공기는 무게가 별로 안 나가서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에서는 공기의 스태틱스는 다룰 일이 없어요. 뭐 우주 같으면 다룰 수도 있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안 하기 때문에 에어로스태틱스 같은 건 없고요. 스태틱스라면은 하이드로만 있고, 다만 다이나믹스는 하이드로나 에어로나 둘 다 있으니까 걔네를 통틀어서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그게 이제 유체 동력학인데, 그냥 우리 수업에서는 영어로는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쓰겠지만 그 수업에서도 하이드로스태틱스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체 개념을 통틀어서 그냥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는 수업으로 부를 뿐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부터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우리 동력학 수업은 나중에 유체역학이나 아니면은 뭐 운동 제어 같은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제일 기본적인 학문이에요. 여기에 동력학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 어떤 물체 운동이나 유체의 흐름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거기서 사용되는 많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익혀서 쓸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동력학은 되게 중요한 수업이고,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부터 배우죠. 동력학을 구성하는 요소는 오늘 배울 운동학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쓰면은 되게 헷갈리는 키네틱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운동역학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게 역자 하나만 있죠. 힘역자를 쓸 거예요, 아마. 네. 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1장에서 배우는 키네마틱스, 운동학은 힘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에서 힘 빼면 뭐가 남아요? 뭐 속도, 가속도, 위치 그 정도? 그래서 운동학에서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속도, 가속도, 위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면 한 게, 아니 얘만 가지고도 사실 운동 다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운동역학에서는 힘을 다루고 힘이 F는 ma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면 F 힘 아니까 가속도는 뭐 운동학에서 다뤘고 m에 대한 문제가 있네. 질량 문제가 운동역학에서 들어가요. 그럼 그냥 운동학은 그래서 순전히 속도가 어떻게 변하나 가속도가 어떻게 변하냐에 대한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학적 관점에서는 이 운동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상으로 나와 있는 속도가 예를 들면 V0 사인 오메가 t로 나왔다. 그럼 그냥 얘를 갖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를 뭐 한번 미분을 했다고 칩시다. 오늘 수업에서 원래 배울 부분이지만 속도를 시간에 대해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럼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했어요. V0는 시간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그대로 남아있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그 다음에 오메가 t 미분하면은 오메가가 밖으로 튀어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안에 오메가 t는 그대로 있죠.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속도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운동학적 문제예요. 아, 가속도가 이렇게 오는구나. 근데 여기에다가 아니 근데 이 물체가 질량이 얼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힘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가해지는 힘이 외부에서 있다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운동을 표현할 수 있죠. 원인이잖아요, 얘는. 힘은 운동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의 원인으로 주어지는 힘을 알면은 우리가 뭔가 운동을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건 운동 역학적인 문제고 12장부터 다룰 거예요. 맞나? 아마 12장부터 할 거예요. 11장에서는 힘까지는 아직 안 가요. 힘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분필이 깨졌네. 속도, 가속도 앞에 뭐가 있어요? 위치 있겠죠? 위치에 대한 거. 여기서는 아마 X라고 표현할 건데 X에 대한 문제만 3가지만 다룰 거예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물리나 아니면 대학교 물리에서 이미 어느 정도 배웠을 거예요. 그냥 운동이 있으면은 그 운동에 대해서 속도, 가속도, 위치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석하는 거 배웠죠. 아니면은 기억할 만한 게 자유낙하 운동, 중력 가속도만 있을 때. 뭐 그런 운동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11장에서 운동학에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운동학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량이나 힘을 고려 안 하고 순전히 속도나 가속도를 기준으로 물체의 운동만 설명하는, 현재 발생한 운동만, 주어진 운동만 설명하는 게 운동학이었고, 질점을 얘기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의 운동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 아무 물체나 있다고 칩시다. 제가 본 수업에서는 이렇게 생긴 공구 스패너를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저기 나사 조일 때 쓰는 거. 얘를 여러분이 딱 잡아서 던지면은 얘가 어떻게 날아가요? 딱 이 위치 그대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죠. 그래서 얘 무게중심 위치를 보면은 무게중심 기준으로 날아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회전하는 것도 있어요. 쭉 날아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글로는 병진 운동이라고 배웠고, 회전하는 거는 그냥 회전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이 실제로 발생하고 우리가 동력학 후반부에서는 회전 운동을 다룰 거예요. 근데 회전 운동은 좀 복잡하거든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을 결국에 그 원인을 파고들면은 병진 운동들의 합이에요. 요 점은 요렇게 병진 운동을 하고 얘는 요렇게 병진 운동을 하고 뭐 가운데는 조금 작은 병진 운동을 하고 이것들을 다 합하면은 회전하는 걸 성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전 운동은 각 점의 병진 운동의 합이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거고 우선은 병진 운동만 배울 거예요. 근데 병진 운동만 배우려면은 회전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회전이라는 게 어떤 무게중심점 아니면 회전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질량들이 바깥에 분포되어 있는 영향으로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펼쳐져 있는 질량을 다 모아요. 여기 하나로, 점 하나로 모았어요. 점 하나로 모으면 이 점이 질량이 가득 모여 있는데 회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봐서? 점은 뭐 부피도 없고 길이도 없고 그러잖아요. 면적도 없고 회전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모든 질량을 한 점으로 모으면은 회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전히 병진 운동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오는 거죠. 지금 말을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물리에서 그냥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여기 점에서 뭐 어떤 속도로 간다 아니면 가속도를 간다 아니면 여기에 힘을 가했다 맨날 이렇게 풀었잖아요. 물체의 부피 자체를 고려한 적은 없었죠. 물체의 부피는 고려한 적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피가 있으면은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 운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사실 질점이라는 개념은 이미 여러분들이 대학교 동력학 이전에 배우진 않았지만은 그냥 내내 써오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번 11장에서는 어떤 점의 운동학, 그러니까 속도, 가속도, 위치에 대한 관계들을 설명을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지를 주로 배우는데 운동학 문제에서 앞에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다 안다고 제가 단정을 할 수는 없고 원래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수준에서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 배웠던 부분들이고 후반부 11.4장부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동력학처럼 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뭐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은 아마 이해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11장 초반 서론은 이 정도 하고요. 칠판 지우고 그 다음 계속 할게요.